자, 이제 3차원 도형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2차원,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가로와 세로의 좌표만 있는 2차원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볼 것은 3차원, 3D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있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3차원 부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Z라고 하는 좌표가 추가가 돼서 3개의 좌표, 3차원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면체 같은 거를 만들 때 이제 3차원 도형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면체를 그리는데 3차원 도형을 그리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리드, 하나는 곡면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모델 종류를 얘기할 수 있고요. 솔리드는 말 그대로 솔리드 모델 방식, 곡면은 서피스 모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육면체가 안에까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곡면은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뼈대에다가 색종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가 이제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D 쪽보다 3D 쪽은 이 좌표 부분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냥 평면 좌표보다는 이렇게 Z축 좌표가 추가가 되면서 좀 복잡해지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원점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죠. 거기는 이제 시스템 오리진, 시스템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좌표가 X형, Y형, Z형 이렇게 좌표값을 원점으로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 원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좌표를 원점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WCS라고 하는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작업 좌표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원점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WCS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평면 관리자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선택한 평면하고 연계된 평면만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 작업 옵셋 번호 같은 거를 지정하는 거, 색상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여지는 표시, 즉 쉐이딩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면체지만 쉐이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식이 틀리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자,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에 메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쉐이딩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쉐이딩 설정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면은 이 쉐이딩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색상에 해당하는 거 뭐 조건, 뭐 솔리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 같은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 색상, 고유색 이런 거를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원 3D 도형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뉴에서 그리기 같은 데로 들어가셔서 곡면 같은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3차원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룰드 로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화면상에다가 제가 원을 3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 2차원 평면상에다 그리는데요.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대략 한 50 정도를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에는 조금 작은 거, 한 30짜리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원들을 좀 위로 올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려면은 평행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동할 요소를 또 선택을 하셔서 엔터. 자, 그리고 위로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 이동을 해주시고 Z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50 정도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조금 더 올릴까요? 자, 70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얘가 Z축으로만 70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로 붕 뜬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얘도 이 위쪽에 140 정도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을 해주시고 140만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로 해줄게요.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3개의 원이 만들어졌죠.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룰드로프트 곡면으로 들어가시고요. 윤곽 1이 나오죠. 밑에 걸 선택해 볼게요. 윤곽 2, 윤곽 3 선택하고 확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모양이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선택할 때 방향을 또 좀 잘 맞춰줘야 돼요. 실행을 하셔서 자, 이쪽 왼쪽으로 방향을 지정했으면은 이것도 왼쪽, 이것도 왼쪽으로 지정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룰드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윤곽 도형 요소를 연결을 해서 이 도형 요소 사이에 곡면 형태를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 아니면은 좀 직선의 형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만드는 게 룰드로프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2가지 형태가 여기 보시면 룰드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 자, 보시면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로프트 형태.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룰드나 로프트의 형태로 해서 모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룰드로프트 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 곡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회전 곡면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필요하고 그 선의 기준이 될 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각도만큼 회전을 할 거냐. 그래서 그 도형이 그 축을 돌면서 지나가는 궤적으로 곡면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뷰를 평면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그냥 대략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회전을 하려면 또 축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축을 대략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선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회전 곡면 들어가셔서 프로파일 커브를 얘를 선택해 줍니다. 체인으로 확인하시고 회전의 축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해당 선이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런 곡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도가 있죠. 뭐 예를 들어 180도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반만 만들어지죠. 90도로 하게 되면은 4분의 1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이용을 해서 또 원하는 곡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각도를 마음대로 줘서 원하는 곡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옵셋 곡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만큼 띄어서 똑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 예전에 옵셋 많이 해봤죠. 자, 그래서 이미 생성되어져 있는 곡면을 일정 거리로 옵셋 시켜서 새로운 곡면을 생성하는 거. 자, 그게 옵셋 곡면입니다. 자, 화면상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좀 그려보고 자, 요거를 곡면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에서 네트 곡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곡면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위쪽으로 옵셋 곡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서 옵셋 곡면을 선택합니다. 옵셋할 곡면이 얘죠? 선택합니다.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띄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값을 주게 되면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곡면이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가 있고 또 이동이 있죠. 이동하면 원본은 없어집니다. 자, 여기 사각형 윤곽이 있는 이유는 요거는 곡면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기를 통해서 만든 선들입니다. 그래서 곡면만 없어지고 새로운 곡면만 있게 되는 거죠. 복사를 하게 되면은 원본 곡면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옵셋 곡면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취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왑 곡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를 열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있는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얘는 한쪽은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가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스왑 곡면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떨어져 있거나, 자, 이런 곡면의 기본 도형 요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곡면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가로 방향과 한 개의 세로 방향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기에 들어가셔서 곡면에서, 자, 여기 스왑 곡면을 클릭을 합니다. 자,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보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 윤곽 2번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게 체인이기 때문에 쭉 다 선택되어 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하셔서, 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하고요. 됐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가로 방향 윤곽을 선택하래요. 단위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스왑 곡면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주의라고 뜨면서. 그쵸?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방향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스왑 곡면을 실행을 하셔서, 자, 단일로 해서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가로 방향 윤곽을, 자, 방향을 이쪽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자,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를 클릭해서 이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여러 번 선택해서 윤곽 7이 돼 버렸어요. 자, 다시 단일로 해서 한번 확인, 그 다음에 가로 방향 단일로 해서 한번 확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런 곡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요게 스왑 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꼭 이렇게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자, 가로 방향이 2개, 세로 방향이 1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로 방향 윤곽은 얘하고 얘 2개, 세로 방향이 얘가 되는 겁니다. 약간 3차원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스왑 곡면을 들어가셔가지고 세로 방향 윤곽을 처음에 선택을 하래요. 단일로 해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윤곽을 첫 번째를 단일로 해서 얘를 선택합니다. 방향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윤곽 두 번째를 또 여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세로 방향 윤곽으로 했었던 요 반원이 가로 방향 윤곽의 선 2개를 쭉 따라가면서 이런 모양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한 개의 가로 방향 윤곽 요소하고 2개의 세로 방향 윤곽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자, 세로 방향 윤곽을 선택합니다.
자, 요거는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셔도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자, 방향은 맞춰주세요. 그리고 확인. 가로 방향 윤곽 하나 얘. 이렇게 하고 확인.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 방향을 따라서 쭉 가면서 세로 방향 윤곽의 모양대로 형태가 변경돼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뭐 한 개의 요소들, 그리고 두 개, 한 개, 뭐 한 개, 두 개 이런 요소들을 한 번씩 클릭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면을 만드는 게 이 스웹 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 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곡면은 열린 윤곽이나 닫힌 윤곽에 이 외곽에 있는 이런 윤곽선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점이 있죠? 요 선과 요 선의 교차점, 이 선과 이 선의 교차점, 이 교차점을 찾아서 곡면을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두 개의 가로 방향과 두 개의 세로 방향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기 곡면에 네트 곡면으로 들어가셔서 체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고 방향 맞춰줄게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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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곡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선들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각각에 마주치는 교차점을 찾아서 자, 요 안쪽에 곡면을 생성을 하게 되죠. 요게 네트 곡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네트 곡면을 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D에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해서 3차원적인 곡면 형태로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대략 좀 그려주시고, 근데 요거 모양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적인 것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3차원적인 거를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작업을 평면이 아니라 우측면으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요 정도 와서 여기 중간점에 가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만들겠습니다. 자, 평면을 다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런 식의 높이가 있는 그런 선이 또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곡면을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곡면, 네트 곡면. 자, 체인 선택 얘 먼저 선택하시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얘를 선택합니다. 자, 4개의 선을 다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자, 안쪽은 이렇게 올라갔고 바깥쪽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곡면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펜스 곡면을 해볼 겁니다. 그리기의 곡면에 여기 아래쪽에 펜스라고 있죠. 자, 펜스 곡면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윤곽이나 닫힌 윤곽, 그리고 또 곡면에 생성되어져 있는 커브를 이용을 해서, 펜스가 뭡니까? 울타리죠. 울타리 형상의 곡면을 만드는 게 이 펜스 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의 선과 곡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좀 전에 했었던 네트 곡면을 이용해서 곡면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각형으로 그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뷰를 평면으로 봐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기, 곡면, 네트 곡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곡면만 놔두고 요 옆에 사각형들은 지울 겁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클릭해서 자, 이쯤에서 이렇게 지나는 선 하나를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곡면 하나하고
선이 하나가 있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 공면, 펜스 공면 선택을 합니다. 자, 공면을 선택하시오 라고 나오죠. 그럼 공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 선택하래요. 자,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됐죠. 요거에 직각으로 서 있는 이런 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방향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높여주면은 펜스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방향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 자, 이렇게 봤을 때 각도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기울어지죠. 자, 또 이렇게 주면은 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래서 펜스의 기울기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면하고 선을 이용을 해서 펜스를 만들고 옵션을 줘서 높이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펜스 곡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옵션이 몇 가지가 있죠. 일정, 선형 경사, 큐빅 블렌드 이런 옵션들이 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높이가 틀릴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수치를 바꾸게 되면은 양쪽의 같이 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비활성화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이 아니라 선형경사라고 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40과 20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0에 20으로 하니까 우리가 시작했었던 부분은 40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20.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도에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30도에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지점은 마이너스 30으로 하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값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각도는 0으로 다 할게요. 이렇게 경사가 있다고 했을 때 선형경사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큐빅 블렌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옵션을 선택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펜스 곡면의 모양은 완전히 틀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셔서 펜스 곡면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드래프트 곡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 곡면에 드래프트 곡면.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그리고 그 이상의 도형 요소에 길이와 각도를 줘가지고 특정 뷰를 기준으로 회전한 형태의 곡면이나 경사진 곡면을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곡선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스플라인 수동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고, 자, 여기에다가 그리기 곡면에 드래프트 곡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선호 또는 스플라인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스플라인 우리가 만든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곡면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드래프트 곡면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길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 있는 길이하고 여기에 있는 실행 길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고 평면을 선택하면은 아래쪽에 또 각도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곡면의 형태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방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것도
클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방향도 또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평면 같은 경우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각도를 변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곡면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요거는 우리가 만든 곡선의 형태였고요. 지워주시게 되면 이제 나머지 요거는 드래프트 곡면이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면이 되겠습니다.